치료제가 있고 보호제가 있고 뭐 더러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침투 유행성이 있고 침투 유행을 안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농약 용기 같은 걸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투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호 효과하고 예방 효과하고 치료 효과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 보통 침투 유행을 하는 것도 중에서 제가 이따가 저기 한 카트를 제가 보여줄 텐데 카본하고 다본하고 라하고 카다라 같은 경우는 주로 보호하는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카다라 예방하는 효과가 강하고 그 다음에 나번하고 사번하고 나사는 예방 효과도 있지만 주로 치료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위해서 더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써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다라는 특히 오직 예방 효과만 있는 게 있어요. 오직 예방 효과만. 그게 뭐냐면 카예요.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처럼 포자가 발화를 못하고 발화관 생장을 못하고 이렇게 침입을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약을 뿌려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방 효과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카다라가 있다 그랬어요. 카다라 중에서 카는 침투가 안 돼요. 이렇게 식물체에 조직 안으로 쏙 들어가지를 못해요. 침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밖에만 묻어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밖에 묻어만 있는데 그 묻어만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렇게 작은 햇가지가 저 정도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이 깨져버려요. 비가 안 오더라도 비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밖에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쓸려 내려가기도 하지만 비가 안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새 가지가 이렇게 자라는 조건이 돼버리면 막이 깨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 말 이해하시겠죠? 여기 오늘 상주센터에서 보니까 이 그 책들을 아주 컬러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흑백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표시하는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색깔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녹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좀 자주 보시고 다시 이렇게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되면 좋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과든 복숭아든 고추든 배든 검은별무병을 하든 탄저병을 하든 간에 포자가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포자가 생겨가지고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일정 강수량이 필요해요. 일정 강수량이 필요해요. 누적 강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왔다 그런다면 새벽에 이슬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작은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아침 저녁에 보면 잎사귀의 끝털에 물방울이 딱 맺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이 왔다고 해서 포자가 이동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적 강수량이 5mm 정도가 돼야지만 이런 포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특히 검은별무병, 흑성병 포자는 우리 손에 이렇게 깜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포자들이, 분생 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슬이 내려가지고 얘가 흘러내려지질 않아요. 자식을 그렇게 헛된 곳에다가 이슬 속에다 몰래서 이렇게 내보내질 않아. 5mm 이상 정도 비가 왔을 때만 비로소 여기에 있는 포자가 여기에 분생자 경이라거든요. 자루. 이 열매를 달고 있는 자루가 있어요. 그게 5mm 이상 돼야지만 여기 포자를 뚝 떨어져서 그 물 속에다가 자식을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5mm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슬이 오는 조건은 매일매일 청명한 조건이 돼버리면 이슬이 왔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조건을 맞춰가지고 예방약을 뿌리고 또 치료약제를 뿌리고 감염이 됐는지 예측을 하고 치료약제를 언제까지 뿌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유기재배를 하신 분, 여기 상주에서도 저는 배 유기재배를 하고 있는 걸 한 분을 알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전체 생산물의 10%가 유기농산물이에요. 유기농산물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석회유화합제든 살균제를 아주 계산된 공식을 써가지고 살포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을 쓰시는 분보다도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게 유기재배인지 일반 관행재배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 9시간에서 14시간 이내에 처음에 비가 와서 그 정도의 농가들은 그걸 알고 있어. 한 9시간에서 14시간 이내에 이 석회용합제를 뿌려가지고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이 효과가 없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근데 석회용합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살균제로 봤을 때는 작용기작이 카예요. 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부로 이렇게 침입이 안 된다 그랬죠. 밖에만 묻어 있다 그랬죠. 근데요, 석회용합제 같은 경우는 외표 피층을 들어가요. 외표 피층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침입 초기에만 얘네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병원균을 더 이상 진전 못하게 아주 이렇게 부착기를 형성하고 쏙 침입하는 이 초반기에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용합제를 유기재배에서 치료제로, 그렇지만 아주 빠른 시기 내에 약제를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유기재배는 실패를 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반 관행재배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거의 3배 정도, 유기재배에 비해서 3배 정도 치료 효과가 길어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기재배는 한 1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관행재배는 최고로 4일에서 3일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지만 그 이상을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한계 기간이. 그 치료제가 바로 나하고 라하고 사라는 거예요. 나라사. 근데 문제는 그 살균제 중에서 나는 이미 검은별무늬병에 우리 대나무의 흑성병, 검은별무늬병에 이미 약제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못 쓰는 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나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검은별무늬병 방지에. 대신 여러분 혹시 그 6월달 무렵에 여러분 여기 상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마귀처럼 오돌토돌 튀어나온 거 있죠. 견무늬병 많죠. 예, 그것이 있는 데에 특효약이 바로 나 1번이에요. 쓸 수밖에 없어. 그때 견무늬병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나 1번을 그 장마철 무렵에 그때 개들이 최고로 많이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2번 정도 뿌려줘야 돼요. 나 1번.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살균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병을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있어야지 병이 걸린다. 비가 있어야지. 그리고 비가 왔을 때의 온도가 조건이 중요해요. 온도 조건이. 그러니까 비 왔을 때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균이 빨리 움직여요. 빨리 감염하고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온도가 10도씨, 여기 녹균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외국 사람들은 그래요. 생 초기에 주로 녹균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10mm 이상 비가 오거나 평균 온도가 10도씨 이상 되거나 또 비 오는 시간이 24시간 정도 계속 물에 젖어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감각적으로 알고 농업인들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미 농가들은 다 알고 이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참 그때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10일 간격으로 모든 약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지 않았었어요? 30년 전에.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문화가 달랐던 그런 외국에서는 이미 그때 무렵에 지금 시간을 따지고 시간별로 비 오는 시간별로 해가지고 그 시간을 온도를 더해가지고 이 병원균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느냐 늦게 움직였느냐 또 누적 강수량을 봐가지고 비에 얼마나 쓸려 내려갔을까 그것을 다 체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술들을 우리는 전부 다 방제 도움이라는 그 앱 어플에다가 다 담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쩔 때는 비가 안 오면 살균제를 뿌릴 필요가 없지만 비가 진짜 많이 왔을 때는 어떠냐면 평소보다 2배를 뿌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아야죠. 그런 기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저는 유럽에 여기서 있는 EU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여기 모델을 그대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NH케미칼과 같이 작업을 해서 지금 작업을 끝내고 여러분한테 다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여기 조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충 아는 것, 대충이지만 정확한 방법, 대충이지만 정확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10시간 정도 비가 안 끊치고 계속 오면 우리가 가온별 무인병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10시간 정도. 그렇지만 어쩔 때는 8시간 되더라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11시간이 돼야지 걸릴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디그리 아워, 시간당 온도를 더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DH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DH 방법을 여러분 동네에 1시간 단위로 평균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 다 기상 정보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플에서, 휴대폰에서는 다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 효과는 비가 시작하고 나서 이틀에서 4일 이내에만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치료 효과는 이미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제 저항성을 없애려고 그런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징검다리를 2개를 이렇게 다른 걸로 끼워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카 같은 경우는 연속해도 괜찮다. 그렇게 처방을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중에서 약제 저항성을 논할 때 여러분이 지금 저쪽에서 봤을 때 나, 다, 라 중에서 우리가 4번만 빼고 나머지는 병이 걸려 약을 진하게 한 봉 쓸 것을 2봉을 쓴다 하더라도 약제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약제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어떠냐면 한 봉 약간 독하게 뿌리게 되면 대부분은 여기 4, 1번만 빼고
여기 4번만 빼고 나머지는 양량을 2배로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안 될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독하게 뿌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만 4,1번은 2배로 뿌리면 약이 듣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성이 또 여기서 또 저항성이 생겨서 한다 그러면 더 진하게 뿌리면 그 방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근데 계속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살균제는 이 그림 하나로만 여러분한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병 발생이 작년에 얼마 정도 걸렸고 지금 현재의 병 발생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전략은 약간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양이 굉장히 앞으로 내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일기예보를 봤을 때 비양 자체가 뭐 이틀 이상 비가 오거나 강수량을 봤을 때 50mm 이상 비가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계속 누적적으로 온다고 하면 플랜 B로 들어갑니다. 여기 2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2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나 날 먼저 뿌려가지고 비 오기 6시간 전에 이걸 뿌려놔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침투가 돼요.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약효를 발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주일 사이에 비양 자체도 뭐 강수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러고 양도 별로 많지도 않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1번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카 하나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 오기 전에 6시간 이전에 둘 다 뿌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비가 얼마 정도 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보안 살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1번을 내가 선택을 하고서 다시 실제로 비가 왔는데 100mm 이상 와버리고 뭐 일주일 사이에 다시 아마 이틀 이상 비가 계속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치료 전략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아까 말하는 라, 사에 해당되는 치료제. 다 중에서도 있는데 다는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 어플에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라, 사를 통해 가지고 거길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있어요. 적용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이내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치료제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지났을 때에 감염이 되는 것을 빨리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요거 뿌리는 시점부터 해갖고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10일 일기를 보고서 그때 또다시 비예보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기에서 쓰던 전략을 여기다가 다시 더하거나 빼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5일 뒤에 비가 온다 그러면 그때 또 5일 앞에 6시간 전에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치료할 때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치료까지 같이 겸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여기 비가 와서 만약에 1번 전략을 썼는데 비양 자체가 50mm나 30mm 미만으로 이렇게 왔을 경우에 비양이 진짜 조금 왔어요. 조금 왔다 그런다면 실제적으로 보안살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치료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만 그 이상은 와버렸어. 그리고 이틀 이상 비가 와버리고 그런 조건이 돼버리면 지금 이 순간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치료제를 빨리 여기다 해주되 빨리 보안살포를 해주되 요때에 당시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한 4일 내지는 일주일 사이에 다시 비예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보가 없으면 여기 전략을 보호살균제를 안 넣어주는 거. 만약에 예보가 있으면 여기 보호살균제 이 두 가지 전략을 여기 치료제에다가 섞어가지고 같이 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치료를 여기에 비가 많이 와버렸으니까 내가 보호해주는 전략대로 안 됐으니까 치료를 해서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비예보가 있다 그러면 그 예보를 판단을 해가지고 비예보가 5일이나 일주일 사이에 비예보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썼던 카를 쓰든지 아니면 다라를 쓰든지 해서 여기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치료제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 탱크 믹스라 해가서 그 농약을 두 번 뿌릴 것을 한 번에 다 섞어가지고 그냥 같은 물량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뿌려버린 거나 아니면 두 개가 아예 섞어져 있는 것을 뿌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약재를 살포를 하면 완벽한 방지가 됩니다. 이게 선진적인 방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으면 보안 방지를 반드시 해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 양에 따라서 지켜줄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그 역량을 알아가지고 그 역량만큼 해석을 하면서 보안 살포를 하거나 빼주는 거나 이것이 바로 방제 결정을 돕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살충제예요. 살충제인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농약을 소개해 주는 분에 전적으로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균형 잡힌 정보가 바로 이런 정보들이에요. 내가 이가 많아. 내 과수원에가. 주경 배나무 이가 많아. 그런다 그러면 내가 약을 뿌렸으면 주경 배나무에 대한 반응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약이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봤을 때에 여기 앞에가 살충제에 쓰는 그 번호들이에요. 작용 기작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1번부터 28번, 4A, 14, 19, 22, 9, 6, 4, 3번, 대부분 여러분 쓰는 것들은 다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순식간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이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약재들은 어떠냐? 식용독 약재들은 거의 하루 안에 내가 약을 뿌렸으면 톡 떨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약을 뿌렸으면 내 과수원에 이 같은 경우는 약재 저항성이 엄청 잘 생기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을 이가 내 과수원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과수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피해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었던 농약에 대한 반응을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은 주인으로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약효가 좋은 것을 내가 골라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약효가 안 좋은 것을 계속 쓰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체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썼던 약재를 작용 기작을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한번 뿌렸을 때 그 다음날 죽는가 안 죽는가를 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중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대부분 여기인데 그날나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밀도로 안 없어졌다 그러면 그 약재는 당분간은 빼야 돼요. 한 2, 3년 정도는 내가 안 쓸 걸 생각하거나 여기에 있는 것하고 같이 썼을 때에 만약에 내 과수원에서 3A가 잘 안 들었어. 3A를 썼더니 잘 안 들었어. 그러면 할 수 없이 3A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 3A하고 18번을 같이 쓰든가 이렇게 혼합제로 되어 있는 걸 쓰든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도 해야지 다시 3A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같이 싸우면 계속 벌레들은 그 작용 기작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방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약재는 기본적으로 벌레에도 잘 맞아야 돼요. 안 맞는 조건으로 해서 약을 뿌렸다라는 것은 그 약을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 때에 될 수 있으면 약재를 뿌리는 걸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번이라든가 13, 25 이런 것 같은 경우는 4, 5일 정도 약간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생장조절제 같은 경우는 7일 전도 약간 늦게 약효가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8번하고 4A하고 두 개가 혼합이 돼 있다 그러면 빨리 죽기도 하고 늦게까지는 어때요? 일주일 정도 약효가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같이 겸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들. 이런 느낌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 노린제도 그러고 일반적으로 지금 나방약도 우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주경배나무이 또 깍지벌레도 쓰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세대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라고 해서 여기 보면 제가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인터넷에 있는 이 정보라는 이게 뭐냐면 그 약제 저항성 그 그룹이 있어요. 기작을 했을 때 그룹이 있어. 여기 그룹이 색깔이 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나 약재가 많아가지고 내가 복숭아 순나방을 뿌리고 있다라면 약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세대에 각각 다른 것을 뿌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또 다른 걸 뿌려주면 최고로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약이 다양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 그러면 차안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 세대에 같은 약이 잘 들으면 한 약이 잘 들으면 연속 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전부 다 그 약재가 잘 듣는 걸로 해서 완벽하게 밀도를 조절해버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세대들은 다른 약재로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착을 많이 시켜가지고 잘 듣는 것을 차선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특히 응애 같은 경우 약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약재가 작용 기작을 봐가지고 그게 잘 들으면 그 작용 기작으로 해가지고 연속 다음에도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약재로 연속 공격을 해가지고 한 세대를 마감시키는 그런 것을 차선책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